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일단 그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이제 그 유럽 주요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카카오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이제 헤매고 있는지 그 원인과 뭐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이번 주 일요일이죠. 1월 21일 일요일 날 강의를 개최합니다. 오후 2시서부터가 되겠습니다. 청담동 리베로 호텔에서 개최하고요. 강사는 이제 그 저하고 우리 그 박태준 부회장, 이중구 소장 셋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그 장세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중심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핵심 주도주 공개하고, 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특히 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이제 많이 물려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온라인이 이제 2차원이라면 오프라인은 거의 뭐 3차원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그 투자라는 것은 사실 그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여러분께 이제 강하게 또 어필을 해드리고 싶은 게 성공 투자 노하우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그 강의를 듣신 분들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조정 이유는 이제 역시 그 금리가 되겠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지금 4%가 무너지면서 3.7%대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금리가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계 부채가 지금 상당히 우려할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또 이제 그 상반기 중에 뭐 지금 대략적으로 한 2분기 정도 말 정도, 2분기 중반에서 말 정도에 PF 만기가 또 이제 많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또 이제 4월 총선 이후서부터는 4월 또 위기설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튼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죠. 자,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못 올렸기 때문에, 인상을 할 시기에서 못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이제 올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우리는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그동안 이제 그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과잉 유동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지금 이제 물가가 상당히 높죠. 사실 그 고물가라는 것은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공급에 문제가 있었고, 그 공급의 문제는 역시 그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중동 전체까지 번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단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러시아 쪽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뭐 트럼프 당선 자체도 사실 그 불확실성을 이제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으나, 일단은 그 전쟁 리스크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동발 불확성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거의 좀 마무리돼가는 뭐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급망이라든가 공급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물가도 상당 부분 이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그 한국 증시가, 우리 경제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고, 최근 이제 금리가 다시 또 상승을 반전됐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낙폭이 좀 크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입니다.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가 수출 1위 기국은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도 약 한 뭐 2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맨 위가 이제 코스피 차트가 되겠고요. 그 아래가 이제 일본 니케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이제 차트가 세 개죠. 맨 아래가 이제 그 중국 상해 종합이 되겠는데, 지금 중간에 이제 니케이 지수 보게 되면 역사적 신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중국처럼 이제 주구장창 빠진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지금 일본과 이제 그
중국 증시 그 사이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부가 이제 탈중국을 선언했는데 저는 그 탈중국 선언과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너무나도 잘못된 발언이죠. 설사 우리가 그 탈중국 한다 하더라도 저도 그분 얘기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외교적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죠. 시진핑 주식이 우리 상해에 있는 상해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상해에 있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방문했어요. 그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 다음 날인가 우리가 그 최모 씨께서 탈중국을 선언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요? 자,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중국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중국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역 수지가 사실 지금 흑자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불황형 흑자죠. 수출이 많이 지금 줄은 이유는 중국발 수출이 이제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이유 같은 거는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근데 다시 또 관계를 잘 회복한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N 달러 환율입니다. N 달러 환율. 자, N 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30년 만에 엔화가 최저입니다. 최저를 보이고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일본 경제하고 거의 뭐 사실 우리가 소재 산업재죠.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 거의 이제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일본 엔화와 우리 증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엔화가 강세일 때 상당 부분 강세일 때 우리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이제 그런 소재 산업재,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일 때 반대로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우리 증시가 이제 많이 헤매던 그런 어떤 데이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가 급여도 지금 많이 인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입 물가로 인해서 고물가가 또 고물가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가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의 어떤 금리 인상 시점에 지금 일본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 과잉 유동성 하에서 유일하게 지금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간에 일본이 금리 인상 시점에서 우리 증시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가 이제 코스피 월봉이 되어 있고 아래가 2020년 1월서부터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아래가 이제 니케이 이제 종합이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인데 앞서도 이제 그림을 봤듯이 지금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역사 고점 돌파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역사 최고점이 3,300포인트인데 지금 2,500포인트가 이제 무너진 그런 상황이죠. 자,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도요타 주가가 되겠습니다. 도요타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44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넘어섰어요. 자, 아래가 이제 현대차입니다. 월봉 차트가 되는데 자,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대차 같은 2022년 1월 달에 최고점이었어요. 28만 9천 원인데 지금 현재는 18만 원대. 현대차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이 이제 대략적으로 한 1,500달러인데 지금은 거의 한 3,000달러까지 갔습니다. 거의 2배 오른 상황인데 도요타는 이제 과거 고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더블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28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이니까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엔저 효과. 지금 엔저가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로 가니까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는 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시한다면 이제 1월 17일 동아일보 기사가 되겠는데 정부가 지금 지난 연말하고 이제 올해 연초에 각종 부양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매도 금지다. 이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공매도 금지라든가 양도세 완화, 뭐 금투세 완화 이런 부분. 거기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또 한국전력 전기료를 대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이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하 가능성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예측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거죠. 투자자는 이걸 싫어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자, 한국 증시가 여튼간 연초 성적이 G20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자, 하여튼 그 낙폭이 이제 금융 이후에 최대다 그런 얘기 같고, 정부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는데 이게 지금 역풍으로 지금 작용한다. 이것도 우리 주가가 이제 그 글로벌 증시 대비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커다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1월 10일서부터 현재까지 약 그 9일 동안이죠. 9일 동안에 이제 그 증권사 이제 보고서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중간에 수치를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올해 예상 이제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2023년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4,600억 정도, 5천억은 안 넘을 것 같고 4,600, 4천억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최근에 1월 18일자 지금 KB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7,200억을 제시했어요. 7,200억이면 우리가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2023년도 예상 2023년도 영업이 4,600억이면 4,600억에 이제 50%가 되면 2,300억이죠. 그러면 6,900억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50%예요. 50%면 뭐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죠. 그러니까 6천원대 중후반에서 7천원대 사이라면 10만 원까지도 물론 이제 시장 상황 감안이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그 펀더멘탈 실적에 의해서만 본다면은 뭐 7천억 정도, 6천억 후반에서 7천억 정도라면은 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보증권이 5,800억 제시했고 6천억대 미만이면 좀 얘기가 좀 틀려지죠. 6천억대 미만이면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목표치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7천억. 그다음에 그 대신증권은 6,260억, 유진투자증권에서는 5,130억으로 제일 이제 그 전망을 낮게 보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제일 높게 보고 있습니다. 7,770억. 그다음에 이제 흥국증권이 7,300억, 삼성증권이 6,240억인데 6천억만 넘어가더라도 하여튼 그 8만 원 이상은 뭐 충분히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보겠고 만약에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6천억대 후반에서 7천억대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뭐 50% 증가라면 뭐 10만 원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15만 원까지는 제가 좀 그 사실 좀 무리는 것 같아요. 15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면 1조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15만 원이 가능하고 역사적 최고점이 17만 원인데요. 17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좀 이제 우리가 뭐 가능성이 낮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고서 중에서 이제 오늘자 보고서죠. 1월 18일자 보고서 1월 18일자 보고서입니다. KB증권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쇄신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 보고서 제목이고요. 자, 4분기 예상 실적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2조 1,900억대, 전년 동기 대비 24%,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52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 6.9%. 하여튼 그 컨센서스에 이제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범수 위원장이 이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할 때다라고 이제 그 회의에서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24년 카카오는 외형 확장보다는 이게 핵심이죠. 외형 확장보다는 외형 확장이 사실 그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형 확장보다는 이제 핵심 사업에 집중하면서 내실을 다지기에 돌입할 것을 전망한다. 2024년 연간 영업이익 손실 약 2,500억 이르던 뉴 이니셔티브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카카오 브레인, 카카오 헬스케어 세 개로 요약되는데 이게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가 AI, 뭐 챗 GPT, 그다음 헬스케어 이거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에서 비욘드 카카오로 넘어서 혹은 비욘드 모바일이라는 그 구호를 이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업 부분이 연간 손실액이 이제 2,500에서 2,500억으로 축소가 됐다 그죠. 적자폭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됐고 이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든가 카카오 브레인, 뭐 카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제 뭐 클라우드, AI, 뭐 챗 GPT, 헬스케어 이게 이제 차세대 이제 그 카카오의 강력한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B증권에서는 이제 그 2023년 예상 영업이 이제 4,770억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지금 7,230억인데 뭐 7천억 넘는다면 뭐 10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려 하면은 이제 카카오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연봉 차트.
자, 지금 이제 봉 차트 바로 아래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2019년도 2천억에서 2020년 4,500억 거의 더블 이상으로 올라오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역사 고점 돌파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직후에 이제 막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 이제 5,950억으로 사상 최고 이제 매출과 영업을 기록했죠. 그 당시 이제 주가가 17만 원, 17만 3천 원까지 갔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뭐 넉넉히 한 20년 안에 이런 장세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20년은 좀 멀 것 같고, 하여튼 최소한 10년 안에 이런 파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만약에 1억을 1조 원을 찍는다 하더라도 역사 고점 17만 원 돌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그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논리적으로 이 정도라면은 1조 정도로 가능할 것이다 라면 한 15만 원, 최대 맥시멈 15만 원이고,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상 영업이 6천억 중반에 6천억 중후반에서 한 7조 정도 사려면 뭐 10만 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수급입니다. 맨 위가 이제 그 일봉 차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아래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고, 맨 아래가 이제 기관 수급인데, 외국인이 최근 이제 한 3일 동안 주가가 제법 많이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보였어요.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은 오히려 이제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이는데, 기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조적으로 이제 지난 이제 10월 말 혹은 11월 초서부터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꾸준하게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주가가 좀 빠졌지만 이게 뭐 추세를 훼손하고 뭐 이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저희 회원분들께도 한 7만 원 부근에서는 그게 뭐 30% 될지 50%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카카오 방송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1파동이 37,000원에서 5만 원까지 약 35% 상승했는데, 5만 원서부터 35% 적용하니까 67,5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7,500원 정도에서 한 7만 정도 사이, 그 정도에서는 한번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좀 더 길게 봤습니다. 앞전에 이제 작년 이제 2월 달 고점이 71,300원이겠는데, 그 고점은 뭐 나름대로 상당히 강한 좀 저항성이 될 것 같아요. 항상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하여튼 그 5만 원 미만은 절대 과매도가 아니죠. 37,000원까지 받았는데 5만 원서부터 37,000원까지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과매도기 때문에 뭐 시장만 적당히 허락되면 회복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잘 회복해 줬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승 파동의 출발은 5만 원서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이제 7만 원까지 무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이제 그 6천억대 후반에서 한 7천억 정도 부근이면 1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저희가 이제 그 한 2년여 만에 모처럼 이제 그 증권 강의를 개최하는데요. 하여튼 그 온라인에서 못다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그 종목이 되겠죠. 뭐 시황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피상적이고, 결국 이제 종목으로 승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그 정도 논리라면 뭐 충분히 한번 승부를 볼만하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특히 뭐 여러 종목이 아니라 세 종목 정도로 제가 강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강의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